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이 정말로 반등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강조드렸던 84.5K를 회복하면서 반등의 시작점은 될 수는 있는데 정말 반등의 시작점일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올라가더라도 한 번 더 뺐다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닥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미리 잘 알아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게다가 최근에 미국 증시 흐름하고 정반대로 흘러가다가 최근에 하락은 미국 증시하고 똑같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커플링 되는 흐름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 증시 흐름을 체크하면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 동결 가능성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지, 동결이 되더라도 이게 악재 해소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현물은 모아가기가 정말 좋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선물 매매를 할 때에는 무작정 롱이 아니라 시장 흐름에 맞춰서 숏 잡고 뭐 롱 잡고 이걸 반복하면서 수익을 쌓고 현물은 모아가다가 반등이 나오거나 상승이 다시 시작된다면 계속해서 그렇게 수익을 복리로 쌓아가는 방식으로 보는 게 좋다라는 거. 자, 그래서 정말 반등이 시작될 수 있는 그 조건과 오늘 비트코인을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11월 23일 오후 6시 24분을 지나가고 있네요. 자, 주말 시장이다 보니까 변동이 좀 크진 않은데 제가 영상에서 계속 강조드리는 게 10년 동안의 노하우들을 좀 모아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들이 다 맞을 수도 없고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관점이 맞다면 아니면 여러분들의 관점과 제 관점이 맞다면 댓글로 한 번씩 관점이 맞겠구나 뭐 이런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제가 10년 동안의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께 그냥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다른 데 가면은 막 돈 받고 받는 내용들 막 돈 안 받을 거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단지 원하는 건 좋아요 하나입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따가 뭐 보시고 정말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극단적인 공포는 맞다. 11월 안에 84.5K를 회복해주는 게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 초반에 84.5K 이거 회복하는지 체크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딱 결과론적으로 나와주고 있죠. 자, 84.5K 회복하고 롱타점 들어갔으면 어느 정도 수익을 쌓을 수가 있었어요. 물론 오늘 구독자분들께는 이 타점을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롱타점 들어가서 저도 같이 수익을 좀 쌓고 있거든요. 물론 최종 TP를 도달해서 저도 비중을 줄이고 조금만 들고 가고 있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좀 체크해 보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비중을 많이 못 들어가서 좀 아쉽긴 했지만 아무튼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따가 이 스터디룸 입장하는 방법도 도와드릴 거니까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관점은 말씀을 드리지만 이 관점이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대신에 그 시나리오대로 흘러갔을 때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 관점이 맞다면 댓글로도 한 번씩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제 관점과 좀 다르다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관점하고 제 관점이 다르다면 어떤 의견이든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작정 악플이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 관점이 틀리구나 이런 거 남겨주시면 저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관점이 맞을 수도 있고 제 관점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은 이게 비트와이즈 CEO가 트위터에다가 남긴 글이거든요. 11월 19일에는 89K에서 매수를 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85K에서 매수를 했다. 뭐 비중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뭐 87에서 88K 이 정도의 평당 가면 지금도 손실이겠죠. 하지만 모아가기 좋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고래들도 매수를 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매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최근에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가 부자 아빠, 다들 잘 아시죠? 이 부자 아빠가 비트코인 절대 매도 안 할 거야 하다가 90K 수준에서 전량 매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만큼 하나의 관점으로만 유지를 하다가는 수익을 못 내기 때문에 관점이 바뀌었다면 정상적으로 대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저도 현물은 계속 모아가기 좋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정말 대하락장이 올 것 같다 이러면 저도 그냥 던지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현물은 정말 모아가기 좋은 시점이고 그리고 지금 아니면 언제 매수해야 될지 그것도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차곡차곡 모아두다가 반등이 나왔을 때 뭐 털어내시거나 아니면 다음 신고가를 기다려보시던가 뭐 이러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온체인 데이터로 해서 좀 내용이 나왔던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 단기 투자자 SOPR이라는 지표인데
투매 구간에 재진입했다라고 하죠. 자, 4월에는 단기 투자자들이 폼으로 진입했다가 손실을 감수하면서 투매하는 구간이 딱 여기였었거든요. 그 직후에 강한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썼었어요. 자, 지금 흐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와 유사한 투매 구간에 지금 근접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신고가를 찍기 직전에 그 데이터하고 유사한 데이터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따라서 단기적인 저점 신호로 해석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장기적인 저점이 될 거다. 이건 저도 100% 동의할 수는 없지만 지금 투매 과열 구간에 들어섰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바닥은 형성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계속 강조드리듯이 현물로서는 모아가기 좋은 시점은 맞고 단기적으로 상승이 크게 나왔을 때 저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대하락장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자, 부자 아빠도 비트코인 들고 갈 거야 막 엄청나게 했었는데 결국 대응했잖아요. 이걸 비난할 게 아니라 이 사람도 투자자잖아요. 투자자들은 내가 아무리 끌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해도 욕을 먹는 걸 감수하더라도 내가 수익을 쌓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부자 아빠만 보고 비트코인을 투자했다? 이런 거는 투기에 가깝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진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뭐 현물을 들고 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리고 모아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제 관점이 정말 틀린다라고 생각하며 제가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은 현물은 모아가기 좋지만 선물은 숏이든 롱이든 계속해서 대응을 하면서 수익을 쌓아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다음 데이터도 보게 되면 BTC는 극단적 공포 급증했다. 이때 당시에 시장에 과도한 하락을 만든 그 실제 요인들에 대한 내용이 나왔던 내용인데 최근 급락은 하나의 뉴스로 설명할 수 있는 움직임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떨어져서 내려갔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한 소셜 플랫폼에서는 극단적인 전망이 동시에 폭증했다라고 하죠. 지금 여기서 바닥이 잡힌다면 100에서 130K까지 갈 수 있다. 초약세장은 20K에서 뭐 70K까지 간다. 저는 70K는 동의하는데 20K 가면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좀 많이 파산될 거거든요. 왜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이클 셰일러, 이 스트래티지 기업이 채권을 발행해서 이 채권으로 비트코인을 사놨는데 70K 미만으로 빠지잖아요. 그럼 이 기업도 파산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동안 채권으로 비트코인을 모아놨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한다? 채권으로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사놨는데 결국 손실로 가게 되며 채권을 발행해줬던 그 주체들이 돈을 내놔라. 이러는 순간 이 기업도 파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걸 가만히 보지 않을 겁니다. 물론 더 떨어질 수 있죠. 스트래티지의 평단가 뭐 74K로 좀 알려져 있는데 74K까지 빠졌다가 이 기업이 위태위태 하다가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미국에서 내로라는 기업을 망하게 둘까요? 그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70K까지는 저도 동의를 하더라도 그 밑에까지는 미국도 위태위태한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이런 거시적인 상황 그리고 미국의 기업들이 얼마나 매수해 놨는지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지금은 중립적인 시각은 사라진 게 맞아요. 작은 충격에도 큰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취약한 시점이라는 거죠. 미국 노동부가 10월과 11월 고용 보고서를 모두 12월 16일에 발표하기로 하면서 연준은 핵심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FOMC 결정을 해야 됐다. 이게 아무래도 시장의 불안정성을 과도하게 집중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도 엄청나게 빠졌던 거고 코인 시장도 많이 빠졌던 거고 자,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도 대부분 약세 신호를 좀 가리키고 있었었죠. 그리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수도 크게 음전되면서 코인베이스 수요가 급감했음을 보여줬고 이것은 기관 매수세의 흐트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기관 자금들이 다시 한번 유입되는지 그리고 비트코인을 매수하던 일반 기업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들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매도하고 있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영상에서 계속 풀어드릴 거니까 놓치지 마시라고 구독 한 번씩 해주시면 좋겠죠. 자, 일단 제가 지난번 관점으로 이 관점 두 번째하고 이 관점 1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자, 관점 2번을 다시 보시게 되면 이 타점에서 저희가 진입을 좀 해볼 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이게 4시간 봉으로 봤을 때에는 제 관점이 맞았냐 안 맞았냐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려운데 자, 이걸 15분 봉으로 보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저항 구간에서 계속 저항을 맞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돌파했죠, 드디어. 그리고 이전에 여기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탈됐다가 결국 저항을 도전하다가
밑에서 지지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봐볼까요? 여기서 지지받으면서 올라서면 여기서 들어가도 좋고 여기서 들어가도 좋고 여기서 들어가도 좋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원하는 타점이 여기였어요. 왜냐? 저항대를 두세 번 정도 도전해야 그나마 올라갈 힘이 생기기 때문에, 물론 제가 말씀드린 1차 TP까지는 아직 못 왔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요, 제가 예상하던 그런 흐름과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죠. 자, 오늘도 보시면 8시 57분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제가 예상하던 흐름 속에서 이 보조지표가 나오면서 뭐 100% 장담은 못하지만 100% 확신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섰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론 저도 말씀드리고 손실 날 수도 있고 이 타점이 정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감안해 주시면 좋은데, 저도 이렇게 수익을 내면서 계속해서 들고 가고 있다는 거. 물론 2차 TP도 도달은 했지만 제가 시장을 보면서 내가 앞으로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그런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조금만 남겨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따가 이 보조지표도 공유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잘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고, 자, 그래서 오늘의 관점 1번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타점이 왔던 건 맞거든요. 정말 88.4K가 가는지 잘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일단 1차 TP를 88.8K로 해놓은 이유가 바닥은 탈출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등장이 될 가능성은 높지만 정말 반등이 나올지는 좀 봐야 됩니다. 내일 미국장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관점 1번을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6번째 상승 패러렐이 이 점선이고 4번째 하락 패러렐 상단이 여기거든요. 자, 이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이때 예상되는 흐름이 이런 흐름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이거 저항을 도전해야 돼요. 저항 도전 못하면 또 빠질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6번째 상승 패러렐 중심을 한번 이탈시킬 거예요. 왜냐? 개미들 털려고. 그런 다음에 다시 도전하고 살짝 이탈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지지받아도 되는데, 이런 흐름을 보여줄 때 우리가 들어가서 수익을 쌓자는 거죠. 자, 제가 원하는 타점은 여기거든요. 제가 네모를 쳐드리며 여기입니다, 여기.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저항을 적어도 2번에서 3번은 체크하고 올라탈 때 좀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정말 안정적인 타점은 여기가 될 수는 있겠는데, 여기서 저항 체크하고 이탈됐다가 저항 체크하고 그 다음에 다시 회복해 주면은 여기서 강한 지지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보니까 이때 예상되는 진입가를 86.1K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정말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가 있어요. 자, 이때 회복을 해주고 나서 뭐 5분봉이 됐든 15분봉이 됐든 이런 게 회복이 되고 지지를 받는다면, 지지가 안 나올 때 칼 손절하면 되잖아요. 그럼 손실은 정말 최소화를 할 수 있는데, 이 88.8K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2.7K가 올라가는 거니까 손익비가 상당히 좋잖아요. 자, 88.8K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전에 음봉이 크게 떨어지기 직전에 딱 지지라인 때거든요. 이 지지라인 때까지 올라선다면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간다면 그 흐름에 맞춰서 대응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1차 TP를 88.8K 이 정도로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차 TP는 제가 스터디룸에서 실시간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왜냐면 이게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끌고 갈 수 있을 때까지 끌고 가는 걸 저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 공부를 하면서 2차 TP는 제가 보조지표를 통해서 최종 TP를 말씀은 드리지만 이게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면 그걸 수정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 전략을 이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보조지표도 이따가 공유받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해 주신다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얻어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요, 우리가 관점 하나만 가지고 가기에는 시장 변동성이 너무 크잖아요. 자, 물론 지금은 양봉이 한 번 나오고 음봉 나왔다가 양봉이 나오면서 크게 갈 가능성은 높거든요. 그런데 이 저항을 도전조차 못하고 이전에 한번 지지가 나오고 윗꼬리가 달렸던 구간에서 저항을 만든다면 우리가 기다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자, 이때 예상되는 흐름은 이 6번째 상승 패러렐 중심이 여기고 4번째 하락 패러렐 하단이 여기거든요. 여기까지 내려올 확률은 상당히 적긴 합니다. 지금 흐름만 봤을 땐. 자, 그래서 예상되는 흐름은 여기서 저항조차 도전을 못하고 내려갔을 때 이 6번째 상승 패러렐 중심에 한번 저항을 맞고 내려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려가다가 4번째 하락 패러렐 하단을 한번 체크하고 이러면서 올라오는 그런 타점을 기다리자는 거죠. 자, 이럴 때 세부적인 타점은
여기서 바로 꺾지 않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예상되는 진입가를 84.1K 딱 이거 지지 받으면서 올라간다면 네 번째 하락 패러를 중심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간다면 접근해 볼 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어떻게 보면 큰 흐름으로 봤을 땐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오면서 우측 어깨가 살짝 낮아졌다가 갈 수는 있어요. 사실 우측 어깨가 더 높아져야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은 높은데 바닥을 한번 다지고 진짜 바닥까지 저점을 높이는 바닥이 형성된다며 이런 패턴이 나오더라도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때는 1차 TP를 86.2K 계속해서 저항이 나온다면 여기서는 또 저항이 나올 거예요. 저항이 나올 때 그때 수익을 한번 챙기고 다시 한번 또 올라간다면 그때 수익을 쌓으면 되는 거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유롭게 보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스터디룸에서는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그 시나리오대로 흘러갔을 때 타점이 나오거나 아니면 1차 TP나 2차 TP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보조지표가 좋은 게 신호가 뜨기 전에 플래그 신호가 뜨고 위에는 익절가, 아래에는 손절가가 나오거든요. 셀 신호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셀 신호가 나오게 되면 밑에는 익절가, 아래에는 손절가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수익을 쌓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였을 때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을 쌓고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차트를 보면서 타겟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익절선에 도달한 거다 보니까 익절하기가 정말 편하겠죠. 그리고 이 타점들은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스터디룸 입장하신다면 뭐 이런 타점들 다 알아두실 수가 있고 그리고 영상에서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흘러갔을 때 어디까지 끌고 가면 좋을지 그런 것들도 알아두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보조지표 공유 받는 방법하고 이 스터디룸 입장을 어떻게 하시는지 바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링크가 하나 보실 거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구글 폼이 딱 나오게 되거든요. 자, 먼저 이 구글 폼에서 제 이름, 이무혁 전문가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구글 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스터디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걸 누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제가 빗썸이나 업비트에서도 상승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 요즘에는 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2개에서 3개 정도 많이 말씀드리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받아보실 분들은 이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뭐 트레이딩 교육법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전자책으로도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전자책으로 트레이딩 노하우도 좀 알고 싶다 하시면 이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보조지표도 이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보조지표가 상당히 좋은 게 아까 보여드렸듯이 플래그 신호가 뜨고 바이가 뜨든 셀이 뜨든 신호가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위에는 익절가가 나오고 아래에는 손절선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는 바이 기준인데 자, 셀 기준으로는 밑에가 익절선이 나오고 아래에는 손절선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딱 익절가가 도달이 되게 되면 타겟이라는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시기엔 정말 편하시겠죠. 자, 그런데 차트를 24시간 내내 보시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터디룸에서도 보조지표를 통한 타점이 나왔을 때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내용들은 스터디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중복 선택도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다 체크하셔도 되니까 원하시는 것에 맞춰서 양식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제 이름이 안 보이거나 이 구글 폼을 작성하는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에 번호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 번호로 뭐 스터디룸 입장하실 분들은 스터디, 뭐 보조지표면은 뭐 보조지표면 보조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제가 딱 봤을 때 알아보기만 편하게 보내주시면 끝입니다. 참 쉽죠? 어려운 거 없으니까 뭐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관점에 대해서 요약을 해드리면 자, 정말 반등이 시작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반등장은 아니에요. 제가 강조드렸던 84.5K를 회복하면서 반등이 시작될 수도 있고 진짜 상승장이 시작될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반등장이라고 보기에는 양봉의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그냥 기술적인 반등, 미국장이 안 열려서 매매할 게 없다 보니까 비트코인에만 돈이 몰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제가 계속 강조드리듯이 현물은 정말 모아가기가 좋은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서 더 빠지고 간다면 이런 타점에서도 더 모아갈 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100% 몰빵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비트코인을 1000만원 매수할 거라고 치면 이런 구간에서 내가 뭐 50만원씩 뭐 날마다 매수하면서
흐름에 맞게 대응하면 된다는 거고요. 자, 물론 여기서 50만 원씩 계속 양봉이 나올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큰 폭의 하락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담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